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우리가 지난 20장, 그죠? 내장 함수, 그리고 또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내장 함수, 그리고, 정렬과 탐색, 그리고 람다식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었다, 그죠? 그리고 람다식에 대해서 이제 문제도 풀어보면서 이제 람다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작성할 수 있을 거라 개인적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21장인데요. 자, 21장에서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은, 이제, 이터레이터, 그리고 제너레이터, 그리고 연산자 오버로딩과, 그리고 모듈이라는 이 네 개의 큰 덩어리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는 비슷한 개념이긴 하지만 아주 큰 차이점을 들고 있고요. 연산자 오버로딩은 우리가 앞에서 살짝 봤어요. 뭐 애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오버로딩을 이제 시키는 뭐 그러한 형태의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모듈 제가 많이 말을 했는데 그러한 모듈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모듈을 만들어 보고 모듈을 땡기고 뭐 등등을 한번 해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좀 어떻게 보면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으니까 이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충분히 이거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이번 시간에는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를 살펴볼까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터레이터입니다. 이터레이터. 자바에도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반복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자바에서는, 그죠? 자바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반복을 할 때 썼던 것은 반복문을 썼죠. for문이나 while문을 썼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터레이터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는 for loop를 이용하여 리스트 안에 요소들에 대해서 반복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죠? 이와 같이 시퀀스 객체. 그죠? 여기에 파일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 뭡니까? 뭐 딕셔너리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우리가 세트도 들어갈 수가 있고 뭐 등등이 되죠. 그죠? 시퀀스 객체는 아니지만 뭐 여튼 이렇게 우리가 반복문을 돌리면 여기에 출력 결과가 1, 2, 3, 4가 나온다라는 사실은 이제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그죠? 자, 아울러 문자열에 대해서 각 문자에 대해서도 반복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딕셔너리나 파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죠? 그래서 for에서 python이라는 문자열 시퀀스 객체다. 그죠? 예, 이거를 하나하나씩 출력을 하면 한 칸씩 띄우니까 python이라고 이렇게 자, 스페이스 공간을 주고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제. 그죠? 우리는 많이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포루프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반복 가능한 객체, 이터러블 오브젝트죠, 그죠? 반복 가능한 객체, 시퀀스 객체, 플러스 뭡니까? 딕셔너리하고 세트, 그죠? 이런 반복 가능한 객체가 있으며 이들 객체는 이터레이터라고 불리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터레이션 반복을 의미합니다. 이터레이션은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터레이터는 우리가 원래 반복자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객체 자체를 우리는 얘들은 반복이 가능하니까 우리가 이터레이터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터레이션은 반복을 의미하므로 반복 가능한 객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종류가 바로 리스트, tuple, range, dictionary, set. 요 정도가 우리가 이제 반복 가능한 객체들이 되죠. 자, 그래서 밑에 모식도가 하나 있는데요. 만약에 x의 리스트로 1, 2, 3이 있다면 우리가 it라는 함수와 next라는 함수를 우리가 나중에 이거를 클래스를 작성을 해가지고 이 it와 next는 predefined라고 해서 미리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재정의를 해야 돼요.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는데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이 메서드를 만들어줘야 클래스에 우리는 이 이터레이터가 반복자가 반복 객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터레이터는 이터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next라는 이터는 한마디로 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가져올 거 있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터레이터 객체를 생성을 해주는 놈이에요. 그래서 가져올 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이터레이터를 생성을 해서 next는 가져와 이 뜻입니다. 다음 이런 뜻이죠. 그래서 1, 2, 3이라고 세 개가 있다면 이렇게 하나씩 가져와서 이렇게 출력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이 이터레이터는 우리가 객체의 한마디로 말해서 객체의 요소를 하나씩 꺼낼 수 있는 객체에서 우리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언더바 이터인데요. 이거는 언더바 이터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언더바 이터 언더바고요. 이것도 언더바 넥스트 언더바예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 호출할 때는 1을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또 호출하면 가져올 게 있니? 물어보는 거고, 그 다음에 2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넥스트를 호출하면 3을 가져오고, 또 넥스트를 호출했을 때는 가져올 게 없단 말이에요. 그죠? 가져올 게 없으니까 얘는 예외를 이제 더 이상 꺼내올 요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시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이터레이터는 반복 가능한 객체구나 라고만 일단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뒤에 조건이 따라 붙는데요.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가 반복 가능한 객체가 되려면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메소드를 구현을 해야 한다. 앞에서 미리 말씀드렸지만 언더바 이터와 언더바라는 함수, 그리고 언더바 넥스트 언더바 함수. 즉 이터라는 함수는 반복 가능한 객체 자신을 반환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래야 이터레이터 자신이 객체가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next라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비로소 거기에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즉 객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 값들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반복을 위한 값을 반환한다. 만약 더 이상의 값을 가지 없으면 말씀드렸다시피 stop iteration이라는 예외를 발생하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발생하도록 시키면 코드를 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yCounter라는 클래스를 iterator 클래스로 이렇게 정의를 해보면, 자, 일단 클래스 들어왔고요. myCount, 여기는 이제 오브젝트를 상속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생성자를 정의를 하고 있어요. low와 high라는 값을 받고 있어요. 매개 변수로. 그죠? 셀프는 우리가 뭐예요? 이거는 생성자가 호출이 될 때 비로소 활성화가 되는 인자값이다 라고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개념에서 배웠어요. 그죠? 자바의 this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셀프 커런트를 로우에다가 대입을 했고, 이건 멤버 변수죠. 그죠? 예. 그리고 셀프 하이에다가 하이를 대입을 했습니다. 그죠? 이걸 생성자를 호출하면, 그죠? 매개 변수 2개짜리 던져야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터레이터 객체로서 자신을 반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언더바 이터 셀프, 그리고 리턴 셀프 하면 자기 자신의 주소를 보내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객체로 이제 보내는 거예요. 이터. 그리고 난 다음에 next는 이제 얘도 predefined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현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자, self current, 이 current가 high보다 크다면, 그러니까 current가 high보다 크다면, 초과가 된다면 raise, 강제로 예의를 발생시키는 코드다. 그죠?
예. raise stop iteration을 발생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다면 해서 self current 플러스 1 해서 자, 복합 대입 연산자를 써서 여기에다가 current에다가 1을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return self current 마이너스 1을 또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럴까요? 그렇죠.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값은 1을 증가를 했지만 이전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 플러스 1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전 값을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1을 해서 리턴을 한 거예요. 한번 이거를 정의를 해 놓은 이 my counter를 우리가 메인 코드에서 실행하는 방법 한번 보죠. C에다가 my counter라는 생성자를 호출하는데 매개 변수 두 개를 던지고 있다. 그죠? 1은 low에 들어갈 거고 10은 high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low하고 high는 1과 10이 되죠. 그럼 이 값을 들고 이제 초기화가 이루어지죠. current가 1이고 high가 10입니다. 맞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터레이터 객체 자기 자신을 호출을 했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제 C 여기에 지금 뭐예요? 클래스의 참조 변수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주소를 들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는 클래스가 들어올 수가 없죠. 클래스가 들어올 수가 없는데 이게 이터와 넥스트를 우리가 정의를 해둠으로써 반복 가능한 객체가 되고 반복 가능한 클래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넣었어요. 넣고 난 다음에 이 i 값을 우리가 출력을 하고 있어요. 반복문을 돌리면서. 그래서 찍으니까 자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면 자 for 해서 i 해서 이렇게 출력을 한단 말이죠. 출력을 하게 되면 반복을 하잖아요. 1에서부터 10까지.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 자 next 처음에 이터가 생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next가 호출이 되겠죠. 반복문을 돌리면서. 그죠? 반복문을 돌리면서 하는데 지금 현재 current는 1이에요. 그 다음에 10이고요. 맞나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false죠. false이기 때문에 else로 넘어갑니다. else로 넘어가서 self current에다가 플러스 1 해서 복합 대입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1을 증가를 시켰어요. 그러면 self current는 현재 2가 되죠. 2를 출력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1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값 사이들을 다 출력을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해됩니까? 네. 그러한 이유로 이렇게 10까지 출력이 되고 여기에 조건이 있죠. 조건이 맞습니까?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것보다 초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얘는 stop iteration을 발생을 시키는데 다행스럽게도 여기에서는 1에서부터 10까지만 되어 있기 때문에 딱 얘는 루프를 몇 번 돈다? 1에서부터 10까지 1, 2, 3, 4, 5, 6, 7, 8, 9, 10 딱 10번 돌아요. 그래서 얘는 stop iteration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실습 시간에 stop iteration을 직접 발생시키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가능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가 있다고 가정해 봐요. 자, 테스트 해서 이꼴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10, 20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리스트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에다가 테스트 언더바 이터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다가 이터 이렇게 이터 메서드를 직접 호출해도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테스트를 이렇게 줍니다. 그죠? 테스트를 테스트 리스트에다가 이터라는 함수를 써서 거기 안에다가 매개 변수로 테스트를 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뭡니까? 자, 테스트 next 하고 여기에다가 next를 이렇게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뭘 주면 돼요?
테스트 이터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프린트하고 뭡니까? 테스트하고 언더바 넥스트를 이렇게 한번 하게 되면 12 출력이 돼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테스트하고 넥스트를 하고 또 넥스트를 불렀어요. 그리고 테스트 이터 이렇게 또 불렀어요. 그러면 20이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프린트를 했다면 테스트 넥스트 그죠? 그런데 여기서 테스트 넥스트 해가지고 또 불렀어요. 넥스트를 테스트 언더바 이터 이렇게 또 불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프린트하고 여기에다가 테스트하고 넥스트를 이렇게 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값은 두 개예요. 그런데 넥스트 이터레이터 하나 생성을 시켰고요. 객체를.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한 번, 두 번, 요까지 하면 문제가 없는데 여기서 넥스트를 또 부르죠. 값도 없는데. 그죠? 값도 없는데 이렇게 불러버리면 여기에서는 예외가 발생합니다. 스탑 이터레이션이. 이 예외가 발생을 합니다. 아시겠죠? 예. 이게 바로 이터레이터라는 반복 가능한 객체가 되고자 할 때 우리가 이렇게 이터와 그리고 next라는 이 predefined에 선언되어 있는 이 값들을 우리가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이 만약에 우리가 뭡니까? 계속 증가를 시키고 그리고 이 조건에 맞지 않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면 바로 스탑 이터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좀 내용이 어렵나요? 예. 뭐 실습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이 이터레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거의 목적은 뭐냐면 클래스는 원래 우리가 반복 가능한 게 아니죠. 우리가 뭐 물론 리스트에다가 뭐 우리가 뭐 객체를 담아서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클래스는 반복 가능한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터레이터를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우리가 정의를 해줌으로써 이 마이 카운터가 반복 가능한 객체가 돼버린다 이 뜻이에요. 알겠어요? 예. 됐나요? 예. 이게 바로 이터레이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 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너레이터인데요. 자, 제너레이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너레이터는 이터레이터를 생성해주는 함수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여기에 보이시죠? yield라는 거. 그죠? yield라는 거. yield가 뭡니까? 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점은 이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터레이터는 뭡니까? 클래스를 반복 가능한 객체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 가능한 객체를 생성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보다 또한 더 큰 차이점은 메모리를 적재하는 방식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보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자, 제너레이터는 2.3 버전부터 도입이 되었다. 제너레이터는 키워드 yield를 사용하여서 함수로부터 반복 가능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우리는 yield 문장을 사용하여 함수를 제너레이터로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얘도 next를 호출하게 되면 이 yield가 이것을 출력을 하게끔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또 second도 출력하게 만들어 주고요. third도 출력하게 만들어 줘요. 그래서 보시죠. 자, 위의 예제에서 우리는 yield 문장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제너레이터를 생성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함수죠. 그죠?
함수. 예. 그래서 생성된 제너레이터를 forloop에서 이터레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원래는 반복 가능한 게 함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호출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와 같이 시퀀스 객체처럼, 즉 반복 가능한 객체처럼, 여기 이게 두 개나 들어가 있네요. 좀 수정을 좀 할게요. 왜 이럴까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죠. 죄송합니다. 다시.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마이 제너레이터에서 프린트 워드 했어요. 그러면 yield first, yield second, 그리고 yield third, 이런 형태로 호출이 돼서 출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이터레이터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클래스 자체를 반복 가능한 객체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터레이터고요. 제너레이터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 가능한 객체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myCounter 클래스와 유사한 제너레이터 함수를 한번 정의해서 다음 장에서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보죠. 자, 여기에 def 해서 지금 함수를 선언하고 있죠. myCountAgain 해가지고 low와 high를 매개 변수로 받고 있고요. while문을 쓰고 있어요. 반복문이다. 그죠? 역시 low가 high와 같을 때 얘는 같을 때 크거나 같을 때까지죠. 그죠? 맞나요? 그래서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yield low, 그죠? yield low가 되고, 그리고 플러스 1이 여기서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for loop를 돌리고 있어요. 1에서 10까지 low와 high에 1과 10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i 값을 여기에다가 출력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1에서부터 10까지 출력을 해준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점은 우리가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차이점은 바로, 자, 보시죠. 이 yield라는 놈은 양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는 차이점은 뭐냐면 메모리 적재 방식 자체가 틀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터레이터하고 지금 제너레이터를 써서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출력 결과는 이렇게 동일하죠. 맞나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는, 제너레이터와 이터레이터는 메모리를 쓰는 방법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는 한 방에 적재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출력을 한다면, 이 놈은요, 제너레이터는 놈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1과 10이 있어요. 그래서 매개 변수가 여기에 들어갔죠. 그러면 얘가 루프를 돌면서 이렇게 while문을 들어가서 처음에 1이고 얘가 10이니까 당연히 참이겠죠. 그리고 나서 low 값을 양보하고 있죠. 그러면 이 low 값이 여기서 이거를 양보해서 출력해서 내보냅니다. 일로 포문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프린트문으로. 그래서 양보한다는 뜻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실행을 먼저 하지 아니하고요. 얘가 여기에서 먼저 로우 값을 프린트문으로 출력을 먼저 시키고 난 다음에 얘는 얘로 다시 돌아와요. 그 다음에 얘가 실행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 로우 값을 프린트까지 출력을 시킬 때까지 얘는 대기 상태로 빠진다는 거예요. yield가 양보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제너레이터는 이와 같이 양보를 해가지고 먼저 네가 출력해, 그 다음 내가 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위의 예제는 우리는 일드 문장을 사용하여 간단한 제너레이터를 생성했다. 정의된 제너레이터를 for loop에서 이터레이터로 사용할 수가 있다. 왜? 우리가 여기에서 일드를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맞나요? 물론 yield from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yield from을 쓰면 하나하나의 값들을 이렇게 보내는 뭐 일일이 이렇게 써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도 실습 시간에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아울러 이터레이터와 제너레이터의 가장 큰 차이점, 물론 객체를 반복 가능한 객체로 만드는 것이 이터레이터고 함수를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객체로 만드는 게 제너레이터라면 근데 그것도 차이점이고 가장 그거 말고 또 가장 큰 차이점은 방금 제가 설명드린 단순히 일들을 쓰느냐 안 쓰느냐의 차이도 있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터레이터는 모든 동작을 완료한 후에 결과를 한 번에 메모리에다가 다 적재시켜버려요. 하지만 제너레이터는 각각의 일들을 한 번 실행시킨 후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얘는 한번 이렇게 실행을 하고 대기 상태로 빠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일로 넘깁니다. 출력을 먼저 시킵니다. 후에 다시 일로 돌아와서 이게 이제 대기 상태에서 깨어나서 얘가 이제 로우 플러스 1이 복합 대입 연산자 얘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얘가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 그리고 얘가 3번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실행 순서가.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1대에서 한번 실행시킨 후 대기 상태로 들어가 결과를 반환하고 이후 다음 코드를 진행하여 또다시 1들을 만들 경우 대기 상태로 들어가 결과를 반환하는 방식이다. 아시겠어요? 예. 1번, 2번, 3번이 된다 이 뜻이에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타임점 슬립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테스트를 같이 해 보도록 하죠. 알겠습니까? 예. 이해됐나요? 예. 이해가 안 되면 좀 읽어보시고 그리고 반복을 하시고 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의 마지막으로 다음 장 한번 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슬립이라는 거를 제가 땡겨와서 썼는데요. 예제를 보면 import time을 모듈을 땡겨왔고요. 여기에 def, gen 해서 count 하고 start를 1로 초기화를 지역 변수를 초기화를 했고요. 자, while 해서 start가 count보다 초과가 되면 false가 돼서 빠져나오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1들을 start를 시켰고 그리고 time.sleep을 해서 2해서 2초간 대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1드 스타트 하게 되면 이 스타트에서 바로 대기 상태에 빠지죠. 그죠? 빠지면서 먼저 이 스타트 값을 이 for문이 실행을 해서 이 프린트문 1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2초간 대기 상태에 빠졌다가 물론 그렇지 않아도 상관없었고요. 근데 이걸 안 해주면 CPU가 너무 빨라서 바로 그냥 반환 안 하고 바로 출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는 시간적인 텀을 두고 1, 그 다음에 다시 스타트가 플러스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while문으로 올라가서 참이니까 다시 1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시간 동안 여기에 멈추어져 있다가 얘가 출력이 되고 그리고 또 대기 상태에 빠졌다가 마지막으로 얘가 출력이 된다 이 뜻입니다. 됐나요? 예. 그래서 위의 코드처럼 time.sleep을 이용하여 확실히 값을 밖으로 전달하고 출력 후 함수로 되돌아온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위의 코드를 실행하면 1을 출력하고 난 다음에 2초간 대기를 시키고요. 2를 출력하고 난 다음에는 2초간 대기, 3을 출력한 후 2초간 대기가 되는데 함수엔 결과를 1들을 이용해서 밖으로 내보내기만 할 뿐 출력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즉 1들을 이용을 해서 값을
함수 밖으로 보내고 대기 상태에 들어간 후에 실행 순서를 양보한다고 해서 일들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들을 써서 실행 순서를 양보하여 함수 밖에 있는 프린트 i 값을 출력하는 이 구문이 출력하고 난 다음에 실행 순서가 다시 함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야, 이렇게 돌아간다는 걸 알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일드 구문을 썼네? 그런데 보니까 제너레이터를 썼는데 출력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모른다면 말이죠. 이 내용을 루틴이 돌아가는 루틴을 모른다면 이게 왜 이렇게 출력이 되지? 이렇게 의구심을 품게 되겠죠. 그러면 헷갈리죠. 그럼 확실히 공부를 안 했던 사람, 확실히 공부를 안 했다라는 사람이죠. 맞나요? 예. 이게 바로 제너레이터와 이터레이터 두 개의 반복자. 그러니까 한 놈은 객체고요, 한 놈은 함수예요. 그죠? 예.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울러 메모리 적재 방식도 다르다는 거. 이터레이터는 한 방에 적재하고 제너레이터는 하나하나씩 적재를 하고 출력을 하고 없어지고 출력을 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일드는 양보하다라는 그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그러면 양보, 그럼 난 대기 상태로 빠져야 되겠네. 그러면 다음 코드를 실행하게 만들어주고 다시 자기는 대기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시 일드를 만나게 되면 다시 일드에서는 양보를 해서 대기 상태로 또 빠지고 출력하고 또 빠지고 출력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개의 반복과 관련된 내용인데, 하나는 객체, 하나는 함수, 하나는 한 번에 적재, 하나는 하나씩 적재.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쓰시든지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함수를 할 때는 제너레이터를 쓰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객체를 할 때는, 클래스를 만들 때는 이터레이터를 쓰면 된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한 차이점, 그리고 루틴, 돌아가는 루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 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저랑 같이 실습을 해보면서 한번 느껴보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좀 길었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실습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이터레이터, 제너레이터 정리 부탁드립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